네, 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수다 떠는 게 오늘 코너인데 네. 이건 사실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정치 현상이고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는 현상의 하나를 오늘 우리 수다의 주제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뭔지 알죠? 네. 좀 이 정치인의 삭발. 네. 사실 삭발인데 정치인의 삭발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삭발은 뭐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영화 보셨던 분들 기억날지 모르는데 300이라고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봤죠. 되게 어린 스파르타 소년들 머리 믿는 거 기억나세요? 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 전통입니다. 그리스의 네, 전통. 그리스에서 이렇게 그 머리를 굉장히 자르고 하는 것들을 일테면 그렇게 군인으로 키우는 자기 민족성을 보여주는 행위라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넘어가서 왜 카푸치노의 어워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이후로 이제 머리에 면류관을 쓴 모양을 본따서 가운데만 머리를 밀기 시작한 게 수도승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면류관 역할을 한 거죠. 아, 수도승 가시관. 머리 그 영화에서 보이던 맞습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그게 원래 처음에는 다 머리를 미는, 그러니까 지금 일테면 불교에서 삭발하는 거 네. 거의 비슷한 의미였다가 네. 그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고, 그래서 카푸치노 어원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얗고 겉에 이렇게 시나몬 가루, 시나몬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머리 모양 같다. 마치 수도승들의 하하. 머리를 위에서 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카푸치노라는 의미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를 민다라는 행위가 일부러 이제 하나는 남기고 조금은 밀고 하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좀 비세속성 내지는 세상과의 단절을 처음에는 의미했던 건데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뭐 스킨헤드나 이런 다른 걸로 발전도 하긴 하지만 예. 서양 같은 경우는 삭발이라는 의식이 생각보다 의식이라기보다 그렇게 그냥 문화의 일종의 하나로 뭐 내지는 유행 일종으로 가는 반면에 스킨헤드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스킨헤드족은 네. 지금 있는 거고 그 당시 나치가 이제 맞아요. 군사적 목적이에요.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이제 머리를 밀은 것이고요. 원래 이제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나치가 자기네 군인들도 머리를 밀었다고요? 군인들이 이제 삭발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짧은 머리를 했죠. 그래요. 아니,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다 그거는 삭발을 이제 한 완전히 삭발한 거는 이제 그렇겠죠. 아우슈비츠에서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도 이제 처벌이죠. 처벌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또 독일이 쫓겨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독일한테 협조한 사람들을 잡으면 또 역시 또 삭발을 하고 맞아요. 그때의 삭발은 이제 네. 범죄자에 대한 우리도 처벌을 마찬가지예요. 지키기 우리 위해서 왜 그 제가 오정희 소설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인데 전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정희의 소설 그 저녁의 게임에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머리를 다 깎았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어린 수감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머리를 네. 깎는다는 건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일종의 좀 배제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표시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군대 가면 머리 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인의 목적도 있고 예. 머리를 깎는 것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벌을 내릴 때 이제 죄인이라는 표시를 하기 머리를 깎기도 했고 또 정반대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요? 금방 말씀하신 건 고대도 있었지만 중세 유럽 같은 데는 패션을 위해서 머리를 밀었어요. 또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곱슬머리가 기르게 되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머리를 밀기도 하고 또 이제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삭발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잠깐 그 수다를 떨었는데 그 수다 속에 다 나왔어요. 그리스 때부터 네, 네. 군인들이 머리를 미는 어떤 하나의 전통. 네. 그 다음에는 처벌 목적으로 그렇죠. 머리를 깎아버리는. 네. 그 다음에는 종교적 의미에서 네. 지금 불교, 네. 과거 수도승 네. 뭐 이런 네. 종교적 의미에서의 삭발. 네. 그다음 패션으로서의. 네. 근데 그 패션에 정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게 이른바 스킨헤드족 이런 거 아닙니까? 극우의 상징이 된 거죠. 네. 근데 뭐 그것도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의 독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한 패션이고. 근데 패션이면서 정치적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치적 코드로 머리를 자른 건 사실은 한국의 역사로 보자면 단발령 때 그 사대부들이 내가 머리를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오히려 머리를 자르는 걸 굉장히 치욕을 감수하는 그런 일종의 행위를 했던 거죠. 저는 그게 아마도 그런 동양의 유교적 전통 안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방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때 단발을 누구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이 단발이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헤어컷이 아니라 상투를 자르고 거기에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 또 보기는 동양적 관점에서는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벌 이런 것 이상으로 뭔가 정치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좀 더 보여지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노동자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사를 보여주는 행위로서의 머리 자르는 행위는 좀 거기에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80년대에 이제 이른바 운동권에서 이제 삭발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삭발을 했고, 또 이제 그 노동운동 쪽에서도 많이 저항의 의미로서 많이 삭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삭발하는 문화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 된 것이고, 삭발이. 그리고 이제 스킨헤드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머리를 밀어가지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패션의 일종, 자기들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복장들, 주로 이제 고트족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딕 복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화에서 좀 연유한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제 밀었잖아요. 그죠? 삭발을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그 모습을 패러디한 이미지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시면 게리 올드만으로 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삭발을 패션적인 어떤 삭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근데 그거는 무차별 대중이 그렇게 반응한다기보다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대중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아닌가요?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게 했어요. 당신 스스로 황교안 대표가 저 율브린더 같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또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없지만 멋있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예뻤어요. 그러니까 두상이, 저는 두상이 안 예뻐가지고 밀면 별론데. 밀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갈 때 밀죠. 아니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밀었던 거? 네. 그때 말고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밀어야지만 학교를 가니까. 네. 제가 기억으로는 입학식 하기 전날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 밀었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갈 때 다 밀었는데 그래도 앞에 한 1cm는 남겨놨는데. 그때는 빡빡 밀었습니다. 완전 동그랗게? 예,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 충격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삭발 행위를 반대하는 분들이 비호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일종의 패션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삭발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실 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기 의사를 보여주는 행위로 여겨졌는데, 이렇게 너무 가볍게 얘기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머리를 밀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 기사를 보니까 1987년에 박찬종 전 의원이 양김씨 후보 단일화 요구하면서 삭발. 그리고 2004년에 설훈 의원이 뭐 탄핵 철회 요구하면서 뭐 삭발. 또 2007년 2월에 이군현 의원 등등은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한 단체 삭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강 교수가 이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때 뭐 단발령 등등과 연유를 해서 이야기를 풀은 것처럼 머리카락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목숨은 내놓지 않되 머리를 그 상징으로 다 내놓는 겁니다라는 비장함이라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본이.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예로 든 87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대체로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21세기 지금 2019년에 오늘날에는 이태광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편의 비장함, 한편의 패러디, 이게 같이 나오는
좀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삭발 행위가 상당히 중세적 분위기로 지금은 소비되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패션으로서 일종의 중세적 중세에서 이제 패션이었고 사실 모나리자도 잘 보시면은 이제 눈썹을 사실은 면도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아름다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마가 넓은 여성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잔털이 머리가 많은 없는 게 경우에 아니라. 네네. 머리가 없는 게 잔털이 있는 경우 이제 이 잔털을 제거하는 게 그 당시 미의 그거였어요. 이마가 넓을수록 좋으니까 잔털도 계속 깎고. 그래서 그런 패션으로 깎고. 쓰였던 그 중세 미학이 다시 좀 되살아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은 그냥 머리를 깎고 다니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삭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뭔가 패션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가지고. 저는 그 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예로 열거해 주신 많은 일들이 모두 다 제 생각에 유튜브 등장 전 그리고 1인 미디어 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니까 이를테면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뉴스 채널이라던가 내지는 일간지 지면에서 봤던 것과 달리 지금은 삭발 장면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방송이 되거든요. 그렇죠. 방송이 되다 보니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분석하다기보다 이미지 분석이 먼저 우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아주 전통적인 삭발의 의미였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고 그래서 머리 두상이 예쁘더라. 내지는 뭐 가발이 아니었대더라. 라고 이건 다 이미지 분석이 사실은 메시지 분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체 변화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 행위였으나 그런 메시지 분석에서의 다름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큰 토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진짜예요? 외국의 정치인들은 삭발 안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도 확인해 보시면은 쉐이빙 헤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교적이라든가 또는 이 처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출가의 의미 그건 뭐 당연히 우리는 불교를 잘 알고 있으니까 또 패션 뭐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딱 하나 이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라든가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캠페인으로서 머리를 깎는 건 있습니다. 동조하는 의미로 그런 캠페인으로는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완전 다르네요, 그거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단식은 있어요. 유명한 그 보비 샌스가 영화 헝거의 주인공으로 이제 다시 영화로 재각색 되기도 했는데 보비 샌스가 IRA 혁명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영국의 왕립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을 때 어떤 수감자들의 복지를 더 나았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단식을 하죠. 단식을 했고 단식을 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단식이라는 우리도 사실은 저항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있지만 그 헤어컷의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저항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는 약간 이 머리카락에 대한 고정관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이렇게 대머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여러 희화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미들도 많은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냥 볼드 헤어라고 해서 그냥 헤어스타일로 그냥 쓰기도 하거든요. 그냥 다 밀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그 특별한 외양의 특징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런 약간 문화적 맥락에서의 다른 것들은 좀 없는 편인데 맞아요. 특히 한국은 좀 머리카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의 그 색깔도. 그렇죠. 색깔도 염색을 한국 사람만큼 하느냐 많이 안 하는 하느냐. 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많이 했으니까. 남성들 흰 머리를 전부 까만 머리로 바꿔놓잖아요. 네. 그죠? 학생들이 그리고 헤어스타일, 헤어 그 컬러를 바꿨을 때 굉장히 규제가 많았던 것도 지금도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규제가 되기도 하지만 해외 애들은 정말 머리카락 색깔 바꾸는 거 정도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좀 두발 머리카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결한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염색을 많이 해도 머리카락이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좀 굵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인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 그 굉장히 그분들은 그래요? 사실 우리 같은 머리카락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바로 옆에 일본만 해도 일본 남성들은 대부분 흰머리 염색 안 하거든요. 일단 취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 안 하고 프리랜서들은 머리를 많이 염색하고 다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 뭐 아즈마 히로키 같은 철학자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직종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딱히 뭐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염색에 집착한다 이렇게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뭐 이 표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80년대는 그런 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었다. 머리를 깎는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각오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이나 이런 습관에 저항하는 일단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당 이 의원들이 삭발하고 계시는 것들은 약간 조금 80년대에 대한 패러디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사실. 그래서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 영화 아저씨의 머리를 자기가 이제 그 말한 배우 가만 이름이 뭐죠? 원빈. 원빈이 그 네. 혼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착 깎는 그 임전태세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 이제 전투에 나가겠다라는 근데 의미로. 영화에 많이 나오죠. 명장면 특히 아닙니까? 지하의 어. 죄인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하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확실히 이제 일반 그렇죠. 대중이 정치인의 삭발도 바라보는 시각은 변해버린 것 같아요. 네, 패션으로 바뀐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치인은 정치해야죠. 정치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경우에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가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정치적 네, 해결도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있으니 하라고 저희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대신 할 수 네. 있는 분들인데 네.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이거 내가 뭐라도 뭘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아, 끌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소통이 안 되니 조국 장관 파면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쪽의 주장은 그런 네. 거예요. 그래도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근데 사실 믿습니다. 이제 네.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평소에 그분들이 주장해 오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이전 정권이 갖고 계실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다니시면서 뭐 아니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사실 있는 것이고 아이, 뭐 입장 바뀌어서 달라지는 건 뭐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정치 의무주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수다만 떠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지면 안 돼요, 두 분. 네. 정치색이나 저는 문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설명을 드리는 한마디로 거고 마지막 삭발은 뭐뭐뭐다. 저는 뭐 패션이다. 패션이다. 네, 지금 와서는 패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원래 준비한 게 그러면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 저는 약간 삭발은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무리수 마신다, 무리수 들이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또 많아지셨어요. 삭발 누구누구 했는지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 때 그거 해야 공천받는다는 소리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젊은 친구들끼리 어떤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그 무리수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긴 한데 저는 좀 삭발은 무리수다라고 좀 농담 삼아. 일종의 이제 화제성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럼 누군 안 한대? 누군 안 그렇죠. 한대? 그렇게 이러면서 돼버리는 거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한대? 뭐 이게 일종의 벌써 무리수가 화제가 나오고 되는 있죠. 네. 그런 화제가 되는 식의 네. 코드 네. 이런 거는 보면 확실히 80년대의 의미, 90년대의 의미와는 완전 달라진 네. 그렇죠. 그런 걸 느끼겠네요. 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